수능이 어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2018 수능을 위한 대단원의 막이 오른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3이고 여러분들이 수험생입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고 온고지시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능들을 잘 분석해야 되고 특히 어제 봤던 2017 수능에 대한 분석은 최우선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석 및 선생님이 얼만큼 많은 적중을 했는지 얼마나 잘 가르쳐 왔는지도 여러분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옳았습니다. 선생님은 쭉 모의고사들을 6월, 9월을 보면서 이런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고 올 수능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나와서 선생님도 굉장히 뿌듯했고요. 제가 옳았다는 말을 자신 있게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분석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합니다. 자, 6월 모평에 정확히 말하면 2014 수능부터 올해 봤던 2017 6월 모평까지 문제 출제 방향은 어땠었냐 하면 1번에서 20번까지 총 20문제의 그런 화학과 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가 암기형 문제들이었어요. 화학이 과학의 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원리를 물어보기보다는 딸딸딸딸딸 뭔가를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절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암기에 굉장히 많이 열광했고요. 암기뿐 아니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스킬 말고 꼼수에도 굉장히 많이 매몰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5문제들 4분의 1씩 뭐였냐면 개념 원리를 물어보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과학이잖아요. 그럼 개념 원리를 물어봐야 되는 거야. 화학의 원리를. 그걸 응용할 수 있느냐. 개념 원리를 알고 그걸 응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소수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나온 스타일들이 뭐냐면 추론형 문제들입니다. 추론형 문제들. 근데 이 추론은 단순히 추론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멀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푸는 스킬들을 많이 배우고 이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푸는 방법들을 많이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6월이 나오고 나니까 학생들은 여기에 너무 열광을 했던 거야.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6월 모평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문제 유출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평가원에서 발표합니다. 6월 모평까지 참여했던 2014 수능부터 쭉 수능을 출제해왔던 그런 분들을 모두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만드셨습니다. 9월 모평에서는 좀 더 화학스러워졌어요. 즉 과학탐구다워졌다는 거죠. 암기 형태로 푸는 문제들의 수가 현저히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개라고만 적을게요. 개념 원리와 응용을 물어보는 문제들의 수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추론 플러스 스킬로 푸는 문제들은 여전히 비슷한 비율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9월 모평을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은 스타일이 변했구나. 문제 패턴이 달라졌구나. 문제 출제 경향이 달라졌구나.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출제위원들이 어디까지 갈 거니까? 수능까지 갈 거니까. 그래서 9월 모평 보고 나서부터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습니다. 개념, 원리와 응용을 다시 공부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매 시간 얘기했습니다. 모든 수업에서 매 시간. 그리고 그때부터 공급하는 문제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9월 모평의 포커스에 맞춰져서 시즌3 봉투 모의고사는 다 여기에 맞춰서 문제를 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정말로 2017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2017) 수능이 어제 치러졌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날 치러진 겁니다. 그 시험을 딱 시험지를 받아들고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예상했던 대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분을 훨씬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절반 정도에 가까웠던 이 암기 형태의 문제들이 대폭 감소합니다. 그리고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던 개념, 원리, 그리고 응용하는 문제들이 개라고 적을게요. 이게 대폭 증가했습니다. 10문제나 나왔어요. 물론 여전히 뭐는 많이 나왔습니까? 추론하고 스킬. 요 추론과 스킬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렇지 양적 관계도 대부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에 열광하던 것들이 이렇게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스타일로 공부해야 됩니까? 지금부터는 그 되게 중요한 거야.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고, 처음에 공부 방향을 잘 잡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같은 노력을 들였을 때 훨씬 더 남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스타일대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 겨울에 개념, 원리 공부하고 응용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킬은 여전히 중요하니까 추론과 스킬 문제들 여러분들이 많이 정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암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암기하고 꼼수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017 수능 분석. 개념 원리 문제가 6문제고요. 개념 응용 문제가 4문제. 자, 합쳐서 몇 문제? 합쳐서 10문제가 나온 겁니다. 암기용 문제는 10문제 가까이 나오다가 몇 문제를 줄었어요? 4문제를 줄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외웠던 거 별로 안 써먹었을 거예요. 특히 이번에 시험 본 친구들은 압니다. 너무나 많은 걸 외웠는데 별로 안 써먹었네. 대신 개념 원리하고 응용을 물어본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 개념 원리하고 응용 문제를 암기로 풀지 못하게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새로운 물질과 새로운 자료와 새로운 반응식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리를 물어보는 거지. 니네 이거 처음 보는 물질이지? 니네 이거 처음 보는 자료지? 니네 이거 처음 보는 반응이지? 근데 원리는 이런 거 배웠잖아. 이걸 이용해서 답을 구해봐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수능의 또 하나 특징은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스킬 추론 문제가 몇 문제요? 6문제가 나왔다는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개념. 그 다음 뭐예요? 스킬과 추론 문제. 그 다음 중요한 게 암기형 문제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뭐에 빠져서는 안 된다? 너무 암기와. 그리고 이 암기에는 뭐가 포함되냐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하나의 어떤 현상에만 국한되는 그러한 꼼수들.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외웠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좌절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시험 보고 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 이거지. 다시 보세요. 카메라 보세요. 자,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했던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능 문제를 쭉 출제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자, 그러려면 어떤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야 돼? 신유형. 그럼 신유형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고난도 문제가 뭐가 나오나 보도록 하자고. 20번 18%, 18번 27%, 8번 28%.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이 좀 정답률이 너무 낮긴 하죠. 그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좀 이따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뭘 말하려고 이 고난도 문제를 끄집어냈냐 하면 요 8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번이 가장 쉽고요. 1번은 보통 정답률이 90몇 프로입니다. 근데 이번 수능은 1번조차도 정답률이 90몇 프로가 안 나왔어요. 80%가 될까 말까 합니다. 왜? 그것도 개념 원리를 정확히 물어봤거든. 새로운 스타일을 던졌거든. 1번조차도. 그 다음에 8번 정도 되면 학생들이 원래 10번까지는 거의 눈으로 풀어요. 어떤 학생들은 매우 빠른 친구들은 암기를 많이 한 친구들은 10번까지 두두두두 그냥 30초 한 문제씩 한 문제당 막 30초 길어 1분 안에 다 풉니다. 근데 이 8번 문제 정답률 보세요. 몇 퍼센트입니까? 28%예요. 새로운 물질을 던졌거든. 근데 실제위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새로운 물질이면 어때? 원리는 똑같은데. 물질의 종류는 1000만 종이나 되는데 교과서에는 몇백 개밖에 안 실려 있어. 그런데 거기서 교과서 중에서 또 자주 나오는 물질들 몇 개만 외웠단 말이야, 우리는. 근데 새로운 걸 툭 던진 거야. 그게 다 틀리는 거야. 8번에서 어떤 물질을 우리가 주어졌냐면 8번에서 C6H5NO2라는 물질을 던졌어요. 그러면 이 C6H5NO2가 이제 어떤 물질이냐면 니코틴산이라는 물질이야. 뭐라고요? 니코틴산.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니코틴이니까 니코틴산이라 그러니까 담배에 있는 건 그거 아니에요. 이 담배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니코틴산이라는 비타민입니다. 그걸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조를 주어줬습니다. COOH. 그렇게 해놓고 기본 원리를 물어봤어요. 태어나 처음 보는 물질들이니까 학생들이 당황해서 다 틀려버렸어요. 자,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서 뭐? 외우더라도 원리를 알고 외워야지 새로운 형태의 자료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그렇게 또 올해 나온 것처럼 내년에도 또 그렇게 나올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신유형의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죠. 그동안에 신유형의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보통 신유형의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수능에서. 근데 이번엔 신유형의 문제가 몇 문제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 엄청 많이 나왔어. 이러한 수능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신유형의 문제들 많이 던졌을까? 그럼 원리를 물어보려고. 너네 제대로 원리 알고 있어? 꼼수로 풀고 있는 건 아니야? 혹시 암기로만 풀고 있는 건 아니야? 그거 용납 못해. 화학을 공부하는 건 화학은 과학이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라고 그거를 던져준 거예요. 아까 8번 설명했듯이 다 그런 거 그대로고요. 전부 다 어떤 것들이냐? 암기형 문제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개념, 원리, 응용과 스킬과 추론 문제들을 전부 다 새로운 형태로 다 던져준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뭡니까? 이 여섯 문제의 공통적인 게 새로운 물질, 새로운 자료, 그리고 새로운 반응으로 던져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정말 이걸 제대로 가르쳤냐 이거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석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 읽었습니까? 정지해놓고 읽어도 돼요? 자, 이제 선생님이 적중했던 수능 적중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적중의 클래스가 달라.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 놈이 이제 메탄올이에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메탄올을 사용했고요. 그 놈이 폼산까지 가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한 단계가 더 들어갔어요. 포름알데히드를 거쳐서 산화되는 과정들에서 산화수가 어떻게 변화돼서 산화되는 건지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반응들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미리 한번 보여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산화수를 어떻게 구하는 건지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다 알려줬었습니다. 이걸 풀 수 있었으면 당연히 이거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보시면 생명 현상에 관련되는 물질들인데 물질들이 같아요.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 쉽습니다. 할만해요. 그리고 보기 니은하고 보기 디귿은 문맥상 같은 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문제 스타일이 거의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7번도 문제 이런 구성들이 비슷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9번도 보면 여기는 이제 밑에는 몰수로 주어져 있고요. 여기는 부피로 주어졌어요. 부피하고 몰수는 거의 같은 의미로 보셔야 돼요. 부피가 몰수비니까. 그리고 생성물의 질량으로 주어지고 생성물의 질량으로 주어지고 그래서 문제 스타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을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1분의 제2 이온 에너지. 잘 보이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제1분의 제2 이온 에너지. 여기는 다른 자료까지 주어져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놨습니다. 게다가 제1분의 제2 이온 에너지 이 값들이 주어졌잖아요. 이 값들까지 똑같습니다. A, B, C가. 자, 2, 2.6, 9.2. 2, 2.6, 9.2까지. 이 정도까지 선생님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정도 물질들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고요. 이 정도로 우리가 적중을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스타일 거의 비슷하고요. 자, 보기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되겠습니까? 여기는 단지 뭐를 주어졌고 밀도로 주어진 거고 여기는 뭐 부피로 바꿔서 물어본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1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이쑤시개하고 그 다음에 검은 공, 흰 공으로 어떤 구조를 만들고 탄화수소의 구조를 만들고 뭐 이성질체 찾는 거 있는데 자, 여기서는 뭐예요? 이쑤시개 대신에 뭘 쓴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쑤시개 어디 있어요? 이쑤시개 대신에 이거 결합선을 쓴 거고 그 다음에 검은 공, 흰 공 대신에 뭐예요? 교정 원소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의 비슷한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 문제의 흐름이 거의 비슷해. 자, 보세요. 수능에서는 자, A 이온과 B 이온이 있는데 거기다가 C를 넣고 또 C를 연속으로 또 넣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A 이온, B 이온 있는 거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C를 넣고 C를 추가해서 또 넣어서 반응시킨다. 문구까지 똑같아. 반응시킨다. 추가적으로 넣어서 또 반응시킨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 여기 가고 나서 C는 모두 반응하였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C는 모두 반응하였다. 그리고 양이온수의 B 주어졌고요. 양이온수의 B 나왔습니다. 똑같이.
단지 얘는 숫자로 주어지고 얘는 뭐예요? 원그래프로 주어질 뿐이야. 여기는 숫자 보면 똑같은 비율이 나오는 거거든. 이거를 뭐 3대2로 주어지고 뭐 얘 2대1로 주어지면 똑같은 거 아닌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숫자로 주어진 것 뿐이고 여기는 이걸 뭘로 바꾼 거예요? 이런 그래프 형태로 바꿔서 물어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풀 수 있었으면 이거는 우습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되겠죠? 물론 여러 번 풀어서 여러 번 걸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서 보시면,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그래프 형태들, 이거 그냥 넘어갔네요. 그래프 형태들이 비슷하게 나온 거고요. 18번을 보면, 자, 보세요. 산 10mm에다가 NaOH, KOH를 염기를 순서대로 빠박 넣은 거예요. 단지 여기는 염기에다가 산 두 종류를 순서대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단위 부피당 양이온의 모형이고, 여기도 뭐예요? 단위 부피당 이온의 모형을 나타내 준 겁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요것도 중요하죠. 그죠? 순서에 상관없이. 되겠죠?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순서를 정해주면 문제가 또 쉬워지거든. 근데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트는 방향까지 똑같이 우리가 적중을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을 보시면 19번 보고 이거 깜짝 놀랐지 뭐 이거는. 봐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온 에너지, 전기음성도, 원자반지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온 에너지, 전기음성도, 원자반지름. 단지 얘는 막대 그래프고 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표현했을 뿐이에요.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20번 문제인데요. 자, 20번 문제는 자, 학생들이 이거 보고 이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얘가 개수가 4거든. 개수는 1, 2, 3만 주로 지금까지 나와왔거든. 왜? 교과서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다 1, 2, 3이었으니까. 근데 뭐를 던져준 거야? 새로운 형태의 반응을 던져준 거야. 니네 4로 나와도 풀 수 있어? 근데 이 비슷한 문제가 이겁니다. 근데 이런 거 풀 때 무조건 외워서 1, 2, 1, 1, 2, 2 이렇게 무조건 외워서 풀지 말라 그랬지. 그건 꼼수라고. 그거는 정말 도박이라고. 정말 이러면 만약에 시험이 한 20초 남았어. 한 30초 남았어. 그러면 스킬을 동원해서 정석대로 못 풀어. 왜? 시간이 안 돼.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라 그랬지만 그거는 꼼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킬을 풀라 그랬어. 여러분들에게 2분이나 3분 정도만이라 주어지면 반드시 스킬을 풀라 그랬어요. 꼼수는 거기에만 해당되는 위험한 그런 방법이지만 스킬은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은 스킬들을 알려줬잖아요. 모든 반응에 해당되는 것들. 그래서 이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면 정석대로 스킬을 이용해서 딱 풉니다.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깔끔하게 스킬을 동원해서 팍팍 풉니다. 근데 요 문제가 이 문제보다 살짝 더 어려워요. 이게 정답률이 18% 나온 건 학생들이 여기까지 와서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이렇게 막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 시간이 좀만 주어져 있다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주어져서도 아마 틀렸을 겁니다. 왜? 4라는 걸 예상 못하고 꼼수를 많이 썼을 거거든. 4가 나오겠어? 그러다 보니까 막 아무거나 꾸겨 넣다 보니까 안 된 거거든. 근데 정석대로 풀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쉬워요. 이것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2, 3분만 주어져 있었으면 이걸 풀어본 친구들은 이거 우습게 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꼼수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정석대로 푸는 거예요. 시간이 2, 3분만 주어져도.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걸 풀었을 것이고 그리고 정답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몰수분의 몰수예요. 뭐라고요? 몰수분의 몰수. 여기는 근데 뭐분의 뭐예요? 밀도분의 밀도입니다. 그 몰수분의 몰수하고 밀도분의 밀도는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거 아닙니까? 자, 봐봐요. 여기는 분수로 표현한 거니까 몰수비인 거고 여기는 뭐예요? 밀도비인 거예요. 밀도비는 부피비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피비하고 몰수비는 어때요? 카토노도 압력에서 실험할 테니까 실험했으니까 뭐예요? 같은 의미라고 비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밀도비를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밀도비를 뒤집어서 뭐로 바꾸면? 부피비로 바꾸면 그게 곧 뭐다? 몰수비다. 그거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잖아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쭉쭉쭉쭉쭉 적중 사례를 보면서 얼마나 기본 개념이 충실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며 그 원리와 응용하는 것 그리고 스킬이 중요한 건지 이제 앞으로 문제 스타일들은 어떻게 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암기를 하시되 선생님 앞으로 선교안이나 계속 모든 강의에서 암기도 강조합니다. 왜? 이것도 그래도 한 4문제 나오니까. 근데 뭐를 더 강조 많이 해요? 얘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할 거고요. 시간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암기에 매몰되거나 꼼수에 매몰돼서는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 고득점을 받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셔서 화학 1은 선생님이 책임지고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를 꼭 받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손 모으는 그날까지 함께 뛸 것을